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과연 국내 시장 반도체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마수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 시생 블로그 운영 중이신 장우진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실적. 사실 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의 자체의 흐름은 이 간밤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는 흐름이 사뭇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폭발적으로 좋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난하게 쏘쏘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 자체를 보면 무난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매출액은 393억 달러가 나왔고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 12% 증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은 맞죠. 성장이 그렇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EPS도 보면 0.89달러가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0%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보면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한 3% 정도 상했고 EPS 같은 경우에는 5%가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으니까 실적은 일단 잘 나온 게 맞는데 크게 상회한 건 아니잖아요. 네. 컨센서스를 뭐 비트했지만 요것 대비해서 뭐 10%, 20%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이제는 90%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356억 달러였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이 78% 증가했던 것 대비해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확실하게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 매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관련된 AI 가속기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AI 가속기 관련된 매출이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게이밍 관련된 거는 좀 안 좋았습니다. 게이밍은 전분기 대비해서 24%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부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직은 매출이 작긴 해요. 매출 작은 것 중에 이제 5억 7천만 불 정도 되는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전분기 대비해서 2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3%가 증가해서 이쪽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사업을 좌우하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적 발표 전까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을 서로 다른 보도가 나오면서 잡음도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계속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뭐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 가이던스만 본다고 해도 이제 430억 불을 1분기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1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26년 1분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430억 달러, 이제 컨센서스에서는 2% 정도였는데 전분기가 아까 393억 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4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제시를 했고, 다만 이제 GP 마진, 그러니까 저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는 70.8%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2.7%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좋아지는데 이익률은 당분간 조금 빠질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캐펙스 증가, 그러니까 투자 증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1분기까지는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제인슨 왕이 컨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랙엘의 수요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블랙엘 수요가 왜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추론 모델의 수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 쪽에서 여전히 AI 가속기가 원래는 이제 학습용에서 많이 필요하고 추론 쪽에서는 자체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사용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비용 효율적인 게 오히려 이런 블랙엘 기반의 AI 가속기고 이 추론 쪽에서의 모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그룹을 개발하기 위해서 GB200을 도입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빅테크들 중심으로 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AI 쪽에서의 투자는 강하기 때문에 이 성장성 자체는, 그러니까 성장 자체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성장률이죠. 그렇죠. 네, 성장률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25년 1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이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72.5%였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 25년 4분기, 25년 4분기였고 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0%가 증가했거든요. 네. 25년 2분기에 151%, 25년 3분기에 100%, 이번에 72%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25년 1분기. 네. 네. 25년 4분기. 네. 근데 26년 1분기부터는 이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EPS가 기준으로 보면 불과 2년 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배가 증가할 수 있냐 빠르게?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작년만큼 이렇게 있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블랙웰에 대한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닝콜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해석해 보면 블랙웰 울트라 역시 하반기 중에는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오고 있는데, 물론 이 성장률이 뭐 100%를 다시 한번 뚫는 일은 앞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 싶더라도 이 블랙웰과 앞으로 나올 루빈 같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실적과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기대는 여전히 있는 거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대비해서 아이폰 16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근데 판매량은 뭐 신제품이 나오면서 조금 좋아져요. 그럼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애플 주가가 여전히 판매가 잘 되고 애플의 주도력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배, 3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어렵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나 루빈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판매 증가 속도가 예전만큼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경쟁력은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률이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자체는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좀 돌 수 있다. 다른 쪽으로 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AI 헤드 쪽은 전혀 보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블랙웰, 원래 기존의 하퍼 쪽으로는 안 들어가다가 네. 블랙웰 쪽으로 새로 들어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었냐 그러면 두산이나 파미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CCL이 새롭게 이런 호퍼가 아니고 이번에 블랙웰 쪽으로 독점으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세게 들었죠. 그러니까 HBM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산 자회사, 두산 비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두산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루빈에 만약에 또 이렇게 루빈 관련해서 새롭게 뭔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던 장비,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웨이퍼 검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웨이퍼 단에서 검사가 또 정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장비들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기업들이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침투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독점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을 테고요.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GPU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들어서자 중국 기업들의 저가 AI 모델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구글이니 주요 빅테크 업체들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이러한 시장의 환경 속에서 엔비디아 향후 계속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의 칩을 견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오히려 밝혀진 거죠. 네. AMD는 아예 그냥 뭐 그러기 상태인 거고 다른 기업들의 자체 칩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보조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 없다 이렇게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여전히 아성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건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네. 투자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투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규칙, 그러니까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 로가 깨졌나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준 건 기존 대비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픈소스죠.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이 오픈소스를 적용을 했을 때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죠. 중국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대비해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투자예요. 네, 막대한 투자라는 거죠.
중국 기업 대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투자로서 내가 찍어 누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더 늘릴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나왔다는 거죠. 딥시크 이후에 미국 대기업들이 투자가 줄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투자가 더 강해지면서 시장은 반대로 우려하고 있죠.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너무 강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투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변수는 그거예요. 딥시크 자체가 아니고 이 딥시크에 대한 견제 때문에 이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수출 자체를 막을 거냐. 그게 우려인 거죠. 네. 지금 보면 H20이라든가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것마저도 막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겠죠. 중국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딥시크 자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딥시크보단 트럼프의 마음, 그렇죠. 트럼프의 발언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라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쭉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실적 자체,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 이 흐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뭐 유정 아나운서 저희랑 같이 메아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온 본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잘 나온 본전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미 시장이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이 그냥 버텨준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였고 네. 우리나라 시장은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두산이라든가 이런 AI 가습기 관련된 기업들이 네. 주가가 이미 좋았어요. 어제 이미 선반영에서 올랐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뭐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얘기 들었지만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AI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들어간다든가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기존의 반도체와. 그러면서 네.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것들이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소캠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소캠도 엔비디아가 퍼스널 컴퓨터 쪽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D램 관련된 모듈인데 이런 표준 쪽으로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또 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변곡점을 맞아서 AI 수요에 대한 의구심 좀 털어내고 앞으로 좀 그래도 우상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AI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털어냈는데 문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쵸. 성장이 근데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다른 테마들처럼 이렇게 한 방에 뭐 그러기 상태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어요. 레거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왜 좋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가 상승률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도 항생테크 쪽이 굉장히 좋아요. 항생테크가 좋은 이유는 지금 이구안신 정책 영향 플러스 그다음에 딥시크로 중국 쪽에서 혁신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구안신과 디바이스 판매를 보면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어떤 판매됐던 가구나 가전을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니까 이런 디바이스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안 좋게 봤던 레거시 반도체, D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나오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은 가동률이 상승이 키워드거든요. 가동률 상승이 키워드라 그러면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 부품 쪽에서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캐펙스 증가, 투자 증가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가 나오는지 기대하는 것까지를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보면서 반도체를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 종목과 이 중국의 테크 관련 종목도 저희가 뭐 미국을 통해서 ETF를 통해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을 어느 쪽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면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중국 쪽 테크가 월등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달러는 뭐 지금 어제는 강세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우하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금은 외부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일본만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금은 금리가 올라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서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와 위안화도 같이 덩달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양회가 있잖아요. 양회에서 또 중국의 어떤 부양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중국 쪽으로 자금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은 자금이 미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나온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쪽으로 투자하는 게 ETF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투자가 조금 더 유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국내 반도체 종목, 뭐 대형주도 갖고 있을 거고요. 장비주부터 부품 소재주까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도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떤 기업, 특히나 어떤 좀 테마에 집중해 봐야지 올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반도체는 HBM이나 이렇게 새롭게 뭔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찾는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럼 어디 포커스를 두냐? 가동률 상승의 키워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동률 상승의 키워드를 본다고 하면 기존에 조금 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원익 QNC라든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이런 부품 소재주들의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실적이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2분기 이후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텐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은 부품 소재주를 장비주보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 국내 반도체 종목의 이 주가 흐름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우진 팀장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